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책 고르기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책이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도 좋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읽고 있고 읽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은 이 책 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읽기 좋아하는 책들이 있다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추천하는 책들보다 어쩌면 그 책을 먼저 읽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일 수 있죠. 그래서 유독 우리 아이들이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다면 그 책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책들과 비슷하거나 연계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책 읽기의 기준,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감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영역을 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책 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과 그 분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고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균형감 있는 추천 목록, 우리 아이만의 도서 리스트 만들기를 꼭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독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데요. 학습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들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영역들, 학습들, 떠오르는 책들 뭐가 있죠? 교과서가 대표적이죠. 교과서 혹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을 함께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도서, 교과 연계 도서겠죠. 그 외에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좀 더 심화하거나 확장해 읽을 수 있는 도서들까지 생각해 보면 도서의 영역들이 많이 넓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균형감 있는 책 고르는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독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서 경험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이 디자인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되 적절히 코칭하면서 그 경험을 뭉게뭉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장르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뭐가 있죠?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죠. 장르에 관해 우리 아이는 어떠한 독서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독서 경험을 디자인해 줄 것인가. 학습 만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많이 보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학습 만화를 왜 읽게 될까요?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읽는 책이 있다면 학습 만화니까.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 학습 만화를 결국 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좋아하는 책이 읽기를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 만화를 읽고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독서 역량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독서 경험 디자인이 필요하다. 학습 만화들은 보통 비문학 주제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인물, 지식, 정보를 다룰 때가 많죠.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 학습 만화를 통해서 학습을 많이 했다면 상대적으로 책 읽기가 꼭 필요한 문학 영역 책 읽기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학 장르 경험을 디자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책들은 어떨까? 이런 인물은 어떨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문학 독서 목록은 무엇일까? 자,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 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단계를 미리금 준비하시되 억지로 읽히거나 아니면 그냥 너 알아서 네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디자인의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한국 문학을 읽어가야 되는데 예전까지 문학 읽기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도 한국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참 어려워해요. 이런 것도 그 경험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학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한국 문학의 경우에는 배경이 거의 뭐 6.25, 한국전쟁, 한국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 주인공들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따라서 문학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한국 문학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나 시나 수필 등이 나와도 더욱 그렇죠. 소설과 같이 내러티브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막상 시집을 던져주면 이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감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기에 동시집도 읽어보고 동시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문이라고 운율이 있는 글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접해야 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 훨씬 더 어려움이 적었을 겁니다. 자, 역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를 연표대로 시기별로만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건이나 흐름대로 이해해 보게 하는 것도 그 포인트를 짚거나 재미를 얻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분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제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노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성들의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한 남녀 차별 혹은 성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역사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던져가며 책 읽게 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거나 혹은 그러한 맛보기의 경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단계에서는 통사를 배워야 되지만 3, 4학년 시기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분절적인 인물사, 사건사, 특히 남학생들 좋아하는 전쟁사, 자, 이런 내용들로 흥미를 돋워준다면 여러 가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균형적인 독서 경험을 갖게 될 거고 이것은 반드시 디자인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